일본은 F-15J를 위한 통합 IRS 시스템을 광범위하게 개발 탐색해왔으며 2019년 F-4 EJ 팬텀2를 타고 비행시험을 하는 동안 새로운 자체 개발 포드를 장착한 IRS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A사 레이더 적용으로 F-15JSI는 해상 초기 및 요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본이 로키드 마틴의 AGM-158C 장거리 대한미사일 구매에 장착하게 되면 이스라엘처럼 F-15A, B, C, D 전투기를 멀티롤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하는 두 번째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자체적인 극초음속 무기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보잉의 발표에 따르면 F-15는 최대 길이 22피트, 무게 7,000파운드까지 극초음속 무기를 발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F-15EX처럼 일본의 F-15JSI도 무장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개발 중인 대형 극초음속 무기를 탑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일본은 수년 동안 F-15J에 대해 여러 차례 소규모 업그레이드를 실시했지만 대부분은 예산과 정치적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초했습니다. 그나마 최근 몇 년간의 노력의 성과로 F-15J는 링크 16 데이터 링크 연결을 얻어냈으며 일부 항공기는 조종사가 JHMCS로 알려진 조인트 헬멧 장착 큐잉 시스템을 착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최근 중국 군용기들의 공격 침범에 직면해 있으며 F-15J에 의해 수행되는 스크램블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업그레이드를 통해 강화된 F-15J는 일본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2030년대 중반까지 개발되어 항공자에 대해 미쓰비시 F-2 전투기를 대체할 때까지 일본의 공중전투 능력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왔습니다. 지난해 8월 국내 한 언론 매체는 F-15J가 F-15JSI로 개량한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로 인해 한국의 F-15K가 동북아 최강의 전투기라는 허울 좋은 이름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다며 당장 F-15K도 업그레이드를 추진해야 한다고 연이은 보도가 줄을 이었는데요. 또 이 매체는 2019년 10월에도 F-15J의 성능과 지원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운영 중인 F-15 계열 전투기 중 파나소닉에서 개발한 자국산 에비오닉스를 탑재한 항공기는 일본의 F-15J와 이스라엘의 F-15I가 전부라면서 그 우수성을 한껏 추켜 세웠습니다. 에비오닉스는 항공과 전제의 합성어인데요. 보통 항공전자 장비는 약 30여 종의 첨단 장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본 항공자에 대해 F-15J 업그레이드는 98대의 항공기를 F-15JSI를 표준으로 가져갈 것이며 새로운 전자전 시스템, 새로운 항전 시스템, 새로운 무기 등이 추가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미 공군이 F-35와 함께 F-15EX를 채택한 것과 유사한 작전 모델을 일본 항공자에게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F-15와 F-35를 통해 일본은 미국 다음으로 강력한 항공전투력을 보유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계획은 98대의 F-15J를 업그레이드해 F-15J 항공대의 절반 정도를 재투자하고 나머지는 중기 방위 계획에서 105대 F-35AB로 교체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가 나온 이후 국내에서는 F-15K는 업그레이드된 일본의 F-15JSI에 미사일 한 발 쏘아보지 못하고 철저하게 제압당할 전망이라는 비난과 함께 동북아 최고라던 F-15K는 이제 한물간 전투기에 불과하다는 등 폄하성 기사와 블로그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방위성이 2020 회계연도의 예산에 포함했던 F-15J 개량 사업 비용 390억엔을 집행하지 않은 데 이어 2021년도 국회 통과 예산에는 관련 비용을 아예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또 최근 투+2 외교안보 회담에서 F-15J 업그레이드 비용 절감을 논의했다가 거절당하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29일 DSCA에서 허가한 F-15J 업그레이드 패키지에는 일본 정부가 98대의 F-15J 전투기 개량에 103세트 APG-82 A사 레이더, 116세트 차세대 디스플레이 미션 컴퓨터, 101세트 ALQ-239 디지털 전자전 시스템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교육 및 지원을 포함한 자세한 품목과 비용까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일본이 사용할 기타 물품과 출판물 및 직원 교육에 따른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요소 등을 포함해 프로그램 비용으로 총 45억 달러를 추정했습니다. 이 정도 업그레이드면 사실상 F-16EX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업그레이드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됐는데요. 미 안보협력국의 요청에는 F-15J 기체에 대한 수명 연장 노력이 포함되어 있지가 않다는 것이죠. 새로운 F-15EX는 2만 시간의 기체 수명을 갖고 있습니다.
보잉사의 신형 11x19인치 LAD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볼펜 하나, 출판물 하나까지 비용에 들어갔는데 정작 중요한 기체 수명 연장 사업은 이번 업그레이드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저가 교전 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신형 디스플레이 도입도 불분명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화 45억 달러면 약 5조 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명 주기가 다해가는 F-15J의 항전 장비만 최신의 부품으로 바꾸고 기체는 노후된 상태로 업그레이드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수명 연장 작업을 또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당연히 막대한 비용이 또다시 들어간다는 얘기이고 여기에 더해 신형 디스플레이까지 빼놨다는 것은 분명한 금나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미국은 일본을 자신들에게 무한정 돈을 주는 ATM기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미국산 무기 개량이나 유지 보수에는 항상 높은 비용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합리적 수준을 훨씬 초과해 거의 폭탄 수준인데요. 반면 일본이 일부 자국산 기술을 적용할 것 같으면 미국은 이 또한 천문학적인 비용 추가로 연결시켜버립니다. 일본 국산 무기들의 터무니없는 가격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결국 F-15J 98대 업그레이드에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비용은 45억 달러 플러스 알파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얼마가 될지는 일본 관계자도 모르는 상태란 것이죠. F-15J 업그레이드와 관련해 이상한 점은 F-15J 업그레이드와 관련한 보도들이 일본 보도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반면 거의 미국 언론들이 주도적으로 보도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가장 앞선 보도로 여겨지는 것이 2019년 10월 30일자 미국의 소리 VOA의 보도입니다. 보도 내용은 미 행정부가 일본의 전투기 현대화 요청을 승인했다며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의 보도자료를 인용했는데요. F-15 전투기 98대를 슈퍼 인터셉트로 업그레이드해달라는 일본의 요청을 국무부가 승인했다는 것이죠. 이를 미의회에서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능 개선이 이루어지는 장비는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최신 디스플레이 핵심 프로세서 2, 선택적 유용성 기만 대형 모듈, 디지털 전자전 시스템 등의 프로그램 개선이 포함됐으며 비용은 총 45억 달러가량에 달한다는 겁니다. 보도에는 일본 측이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미국이 강제로 업그레이드를 강요한 후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한편 일본과 미국의 관계는 일본 측이 국방력을 강화하고 싶어도 미국의 승인이 없이는 마음대로 군비 증강을 하기가 어려운 패전국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말로는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처럼 발표를 해왔지만 이면에는 미국의 셈법에 따라 강요 내지는 겁박에 의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도를 넘은 F-35 도입 수량과 도입 결정 과정이 그랬고 지상 배치형 이지스 시스템 이지스 어쇼 철회 과정이 그랬습니다. 또 자체 기술력으로 자국산 전투기 실증 모델을 개발하고도 양산은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공동 프로젝트에는 기술 도둑질이라는 트라우마를 안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일본은 미국과의 공동 개발 계약 시 전투기 공동 개발에서 얻어진 기술 정보는 전부 일본방위청에 기속한다라는 문구를 명시했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그 과정에서 일본의 첨단 핵심 기술들을 미국이 가져간 것은 널리 알려진 정황들입니다. 겁박과 갈치는 미 군수산업이 갖는 생리적 현상에 가깝습니다. 일본이 터무니없이 높은 업그레이드 비용과 또 기술만 빼앗기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합리한 계약 조건 때문에 현재 일본 정부는 F-15J 업그레이드 계획을 유보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과다 비용 청구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본의 업그레이드 비용이 난항을 겪자 엉뚱한 불똥이 한국에게 튀었습니다. 또 연일 국내 보도를 통해 F-15K 업그레이드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일본 F-15JIS와 비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입장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F-15K 업그레이드를 보류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업그레이드 비용 축소라는 당근과 향후 우리가 도입할 미국산 무기의 갑질이라는 채찍이 예상된다는 것이죠. 한국은 KF-21을 개발하는 동안 미국으로부터 21개 부분의 기술 지도를 받았습니다. 반면 그 어렵다는 전투기 설계 기술과 4대 핵심 기술들, 항공전자 장비 및 기술, 전자전 장비 및 기술, 그리고 체계 통합 등은 제3국의 지도를 받거나 100% 국산 기술로 개발했습니다. 이미 개발된 기술들은 KF-21 시제기 1호기에 장착되어 시험 기간 동안 검증 과정을 밟게 됩니다. 이후로는 공대공, 공대지 무장에 대한 개발 및 체계 통합 과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단연 미국의 기술이 우위에 있겠지만 일부 기술에 대해서는 한국의 기술력도 미국 못지않게 뛰어난 기술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은 조기 경보기, 각종 유도무기 등 우리의 안보와 직결된 전략무기들을 수입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KF-21의 제3세계 수출이라는 대업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누구보다 한국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는 안 봐도 그 결과가 뻔히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뛰어난 협상력을 극한까지 발휘해 일본과 같은 호갱이 되지 않고 전략적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님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